청소부 주제, 그만 꺼지라고. 차가운 아메리카노가 머리에 쏟아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락커실 문이 열리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었다. 재벌 그룹 회장, 그 남자의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밀치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까? 젖은 제 얼굴을 닦아주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마라. 내가 용서 안 한다. 아들을 향한 차가운 경고였습니다. 제 이름은 김혜린입니다. 올해 37, 15년 전 임신 소식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도망쳤고 저는 혼자서 쌍둥이 딸을 키웠습니다. 지금은 대형 빌딩 청소부로 일하며 한 달에 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월세, 생활비, 학원비,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0살 재벌 회장과 37살 청소부, 23살 나이 차이. 이것은 금기된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손을 뻗어 알람을 끄고 일어났는데 몸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누워있을 시간은 없었죠. 작은 원룸안 쌍둥이 딸들이 나란히 자고 있었습니다. 지우와 지훈, 올해 15입니다. 조심스럽게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 37이지만 40처럼 보이는 얼굴, 눈가에 깊어진 주름. 15년 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늙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겼어요. 걸레, 세제, 장갑. 3년째 매일 아침 챙기는 물건들이죠. 지하철역까지 걸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이 필요했어요. 월세, 생활비, 쌍둥이 학원비, 공과금의 교통비까지. 청소 일만으로는 부족해서 주말에는 가사도우미 일도 했습니다. 15년 전이 떠올랐어요. 22살 대학교 2학년 때 같은 과 선배 강민을 만났습니다. 임신했을 때 그는 말했죠. 혜린아, 우리 결혼하자. 아기 낳자. 하지만 쌍둥이라는 말을 들은 날 강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쌍둥이? 둘이나? 일주일 후 그는 사라졌어요. 다른 여자와 도망쳤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저에게 기댈 곳은 없었어요. 대학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설거지, 청소, 가사도우미. 기술이 없는 저는 파트타임만 전전했어요. 배울 기회도 없었죠. 아이들 키우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빌딩에 도착했어요. 서울 중심부에 있는 한정 그룹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지하 락커실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청소 도구를 챙겼어요. 혜린 씨, 오늘 35층부터 청소해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5층 복도에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오늘도 하루 버티자. 아이들 위해서.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걸레질을 했어요. 정장 입은 남자가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잠깐 시선이 닿았어요. 60대로 보이는 나이, 꼿꼿한 자세.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남자는 그대로 지나갔고 저도 다시 바닥을 닦았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지하 직원 식당으로 내려가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우였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엄마 회사 앞인데 로비로 내려올 수 있어? 뭐? 왜? 엄마 보고 싶어서. 오늘 토요일이라 학교 일찍 끝났거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알았어. 5분만 기다려.
서둘러 1층 로비로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쌍둥이 딸들이 서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모습이 예뻤어요. 엄마, 지우와 지훈이 달려왔습니다. 왜 갑자기 왔어?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지훈이 제 팔을 꼈어요. 우리 김밥 사왔어. 같이 먹으려고. 지우가 비닐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마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우리 밖에 나가서 먹자. 세 사람이 로비를 나서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돌아봤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 사람이었어요. 네. 남자가 지우와 지훈을 번갈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혹시 지난 주말 놀이공원에 가셨나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네. 이 아이들. 제 손자를 찾아준 쌍둥이 맞죠? 지우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아, 그때 그 할아버지. 남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맞구나. 정말 너희들이구나.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어제 저녁 아이들이 말했던 그 할아버지. 아, 그때. 남자가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따님들이 손자를 찾아주셨어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손자가 그날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이 아이들이 같이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다행이네요. 남자가 쌍둥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너희들 이름이 뭐니? 저는 김지우예요. 저는 김지훈이에요. 아, 쌍둥이구나. 너희들 정말 착하구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손길이 다정했어요. 점심 드셨나요? 남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손자를 찾아주신 은인들인데 김밥만 드시게 할 수 없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부탁입니다. 따님들과 함께 식사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진심이 느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우와 지훈이 제 옷소매를 잡아당겼어요. 엄마 가자.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빌딩 근처 한 식당으로 갔어요. 조용하고 깨끗한 식당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남자가 말했어요. 제 이름은 한정우입니다. 김혜린입니다. 지우, 지훈이는 몇 살이니? 15살이에요. 쌍둥이가 대답했습니다. 아, 중학생이구나. 공부 열심히 해야 해. 네. 음식이 나왔어요. 불고기 정식, 갈비찜, 된장찌개. 푸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혜린 씨는 여기서 일하시나요? 네, 청소 일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혼자 따님들을 키우시나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네, 15년째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지우와 지우는 신나서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손자분은 이름이 뭐예요? 민호야. 5살이지. 우리보다 훨씬 어리네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정우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한정그룹 회장 한정우.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이세요? 네, 이 빌딩 주인입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청소하는 이 빌딩의 주인, 재벌 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대해주셔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미소 지으며 말했는데 진심이 느껴졌어요. 지우, 지훈이도 잘 자라렴.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해.
네. 쌍둥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뒤에서 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진짜 좋은 분 같아. 지우가 말했어요. 응, 그러네. 회장님이래. 돈 많겠다. 지훈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우리한테는 그냥 착한 할아버지야.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명함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정우, 60살 재벌 회장. 다시는 만날 일 없겠지.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는 자꾸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정우 회장을 3번 마주쳤어요. 첫 번째는 35층 복도에서였습니다.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혜린 씨. 고개를 들자 그가 서 있었어요. 회장님, 일하시느라 힘드시죠? 물 한 잔 드세요. 생수병을 건넸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받으세요. 더운데 수분 섭취하셔야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물을 받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지훈이는 잘 있나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미소 지으며 말했는데 눈빛이 따뜻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일 계속하세요. 그가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왜 자꾸 말을 거시는 거지?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두 번째는 지하 주차장에서였습니다. 퇴근길에 직원 출입구로 나가는데 고급 세단이 멈춰 섰어요. 창문이 내려가며 한정우가 보였습니다. 혜린 씨, 지하철 타시나요? 네. 제가 태워드릴게요. 어차피 같은 방향이에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니까요. 망설였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차에 탔어요. 부드러운 시트, 은은한 향기. 처음 타보는 고급차였습니다. 집이 어디세요? 주소를 말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혜린 씨. 네. 지훈이 학원비 많이 드시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손자를 찾아주신 은인이시니까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감사의 마음일 뿐이에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배려가 느껴졌어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여기가 집이세요? 낡은 빌라를 보는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뒤돌아보니 그의 차가 여전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자꾸 이러시는 거지? 세 번째는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락커실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혜린 씨, 회장님 어떻게?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네.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녁 식사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부탁입니다. 손자를 찾아주신 은혜를 갚고 싶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거절하려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딱 한 번만 시간 내주세요. 그 후로는 부담 드리지 않겠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거절해야 했는데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감사합니다. 6시에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떠났어요. 혼자 남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나 뭐 하는 거지? 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복도를 닦으면서도 그 사람 생각만 났습니다. 따뜻했던 목소리, 진심이 담긴 눈빛.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는 재벌 그룹 회장이고
저는 청소부였어요. 23살 나이 차이도 있었죠. 하지만 가슴은 자꾸 두근거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우에게 전화했어요. 지우야, 엄마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왜? 일이 좀 있어서. 너희들끼리 먹어. 알았어, 엄마.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왜 자꾸 떨리는 거야? 오후 5시 라커실로 내려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유니폼을 벗고 평소 입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후드티. 거울을 봤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거친 피부. 이게 뭐라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오래전에 샀던 것, 거의 쓰지 않았던 립스틱이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6시 로비로 올라갔어요. 한정우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이 아닌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어요. 오셨네요. 죄송합니다.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차로 이동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레스토랑이었어요. 여기는 제가 자주 오는 곳입니다. 조용해서 좋아요.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안쪽 자리로 부탁합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야경이 보이는 좌석이었습니다. 편하게 주문하세요. 메뉴판을 봤지만 가격이 보이지 않았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주문할게요. 이 집 스테이크가 맛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문을 하고 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어색했습니다. 혜린 씨, 네, 제가 너무 부담스러우셨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혜린 씨가 자꾸 생각납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이상하죠? 저도 압니다. 나이 차이도 있고 신분도 다르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 로비에서 따님들과 함께 계신 모습을 봤을 때부터 자꾸 생각이 났어요. 저는 청소부인데요. 상관없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한테는 혼자서 쌍둥이를 키우며 열심히 사시는 혜린 씨가 보입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15년 동안 정말 힘드셨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기대셔도 됩니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강민은 15년 전 저를 버렸어요. 이후로 단 한 번도 남자의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스테이크, 샐러드, 와인. 드세요. 포크를 들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따님들 정말 착하더군요. 네, 제 자랑입니다. 좋은 엄마 밑에서 자라서 그런 거예요. 미소 지으며 말했는데 진심이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차에 탔어요. 조용히 음악이 흘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혜린 씨, 네.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입은 다르게 움직였어요. 생각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볼이 빨갛게 상기돼 있었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정우였어요. 잘 들어가셨나요? 네.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정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했던 목소리, 진심이 담긴 눈빛. 안 돼. 이 사람은 재벌 회장이야. 하지만 가슴은 자꾸 떨렸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한정우는 매일 저를 찾아왔어요. 월요일에는 커피를 사다 주었고, 화요일에는 점심 도시락을 준비해 왔습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집사가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수요일에는 퇴근길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도 태워드릴게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그의 차를 타고 집에 왔죠. 목요일 빌딩 옥상 정원에서 만났습니다. 혜린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따라갔어요. 옥상에는 벤치가 있었고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생각을 정리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름답네요. 혜린 씨만큼은 아니죠.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회장님, 한정우라고 불러주세요.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거리감을 만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부탁이에요.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정우 씨, 그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깨가 스칠 듯 가까웠어요. 혜린 씨, 네.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주말이요? 저녁 식사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데이트요. 데이트, 그 단어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주말에 일이 있어요. 가사 도우미 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그 비용 드릴게요. 하루만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안 됩니다. 왜요?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정우 씨는 재벌 회장이고 저는 청소부예요.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모든 게 문제예요. 나이 차이도 있고 신분도 너무 달라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혜린 씨가 좋습니다. 혼자서 아이들 키우며 열심히 사는 모습이 좋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5년 동안 아무도 저를 이렇게 봐주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가 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뺨을 감싸주었어요. 기대세요.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었어요. 주말에 만나주세요. 제발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어요. 토요일 저녁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친구 만난다고 말했어요. 거짓말이 찝찝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정우가 차를 몰고 왔어요. 오늘은 운전기사 없이 혼자였습니다. 예쁘세요. 아니에요. 이게 제일 좋은 옷인데. 낡은 원피스를 입고 왔어요. 15년 전에 샀던 옷이었습니다.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쉬러 가는 곳이에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한강이 보이는 고급 타워 건물 앞에 섰습니다. 최상층 펜트하우스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 야경이 보였습니다. 여기는 제 휴식 공간이에요. 가끔 일이 힘들 때 여기 와서 쉽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그가 와인 2잔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잔을 받아들었어요. 와인을 마시니 기분이 이상하게 좋아졌습니다. 혜린 씨, 네,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저도요. 진심이었어요.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그가 제 옆에 더 가까이 앉았어요. 어깨가 닿았습니다. 혜린 씨, 제가 고백해도 될까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당신이 좋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자꾸 생각났어요. 정우 씨, 저도 15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였습니다. 외로웠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얼마나 오래 안고 있었을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혜린 씨, 네, 키스해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강민과는 달랐어요. 진심이 담긴 키스였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혜린 씨, 네, 오늘 밤 함께 있고 싶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몸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15년 동안 억눌렀던 외로움이 터져나왔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가 저를 안아들었습니다. 침실로 향했어요. 넓은 침대, 은은한 조명.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옷깃이 흐트러졌어요.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달빛만 창문으로 스며들었어요. 혜린 씨 사랑합니다.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 저도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눈을 떴어요. 옆에 한정우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꿈인가? 어젯밤이 떠올랐습니다. 부끄러웠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어요. 한정우가 눈을 떴습니다. 깼어요? 네. 잘 잤어요?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진심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잔 밤이었어요. 그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혜린 씨, 네. 후회하세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후회 안 해요. 다행이에요. 정우 씨는요? 저도 후회 안 합니다. 오히려 행복해요. 입맞춤을 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했어요. 혜린 씨,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네. 제 여자가 되어주세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상관없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볼이 빨갛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나 진짜 이러는 거야? 거실로 나왔어요. 한정우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배고프시죠? 토스트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집에 바래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곧 연락드릴게요. 네.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이게 오래 갈 수 있을까?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정우였습니다. 잘 들어가셨어요? 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합니다. 저도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곧 큰 폭풍이 몰려올 거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정우와의 관계는 계속됐어요. 비밀스러운 관계였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 후 만났어요. 펜트하우스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별거 없었어요. 회의 몇 개 했죠. 힘드셨겠어요. 혜린 씨 얼굴 보면 다 풀려요. 미소 지으며 말했는데 진심이 느껴졌어요. 화요일 저녁 펜트하우스에서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제가 파스타 만들어 드릴게요. 회장님이 요리를 하세요? 가끔 합니다. 혼자 살 때 배웠어요. 물을 끓이고 면을 삶았어요. 그의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맛보세요. 포크에 파스타를 감아 제 입에 넣어 주었어요.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훈이는 잘 지내요? 네, 요즘 공부에 열심히 해요. 좋은 애들이에요. 엄마를 닮아서요. 과찬이세요. 사실이에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혜린 씨, 네. 아이들한테 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은 서두르지 않을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수요일 그가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내일 만날 수 있어요? 내일은 아이들 학부모 상담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모레 뵐까요? 네. 차에서 내리려는데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혜린 씨, 네. 이거 받으세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돈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아이들 학원비요. 부담 갖지 마세요. 안 돼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제발이요. 제가 도와주고 싶어요. 하지만 혜린 씨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기 싫어요. 받아주세요.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버텨왔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생겼다니. 고마워요, 정우 씨. 천만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날 밤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5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학원비를 내고도 남을 돈이었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야. 금요일 저녁 펜트하우스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편하게 기대세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화보다 그의 온기에 집중됐어요. 혜린 씨, 네.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입맞춤을 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했어요. 영화가 끝나고 침실로 갔습니다. 그날 밤도 함께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누구? 너희들 기억하지? 놀이공원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 아, 회장님? 지우가 눈을 반짝였어요. 응, 그분이 저녁 함께 먹자고 하시는데 괜찮겠니? 좋아. 저 그 할아버지 좋아. 지훈이 신나했습니다. 그럼 준비해. 저녁 6시에 만나기로 했어. 저녁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한정우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지우와 지훈이 달려갔습니다. 왔구나. 한정우가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맞았어요. 오늘 뭐 먹고 싶니? 고기. 그래, 고기 먹으러 가자. 고급 한우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넓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많이 주문하세요. 감사합니다. 고기가 나오고 구워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신나서 떠들었어요. 할아버지, 회사 정말 커요?
응, 꽤 크지. 우와, 대단해요. 지훈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너희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정우는 아이들에게 다정했습니다. 학교는 재밌니? 네, 친구들이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네, 엄마가 항상 그러세요. 지우가 웃었습니다.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해. 너희 엄마 정말 훌륭한 분이야. 아이들이 저를 봤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자. 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랑 사귀는 거예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엄마 표정 봤어요. 할아버지 볼 때 진짜 행복해 보여요. 우리는 좋아요, 엄마. 엄마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해요. 지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마워, 얘들아. 엄마, 우리 편이에요. 항상. 집에 도착해서 한정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감사합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저도 행복했어요. 사랑합니다. 침대에 누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일주일이었어요.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날 밤 한정우의 아들 민준이 사립탐정을 고용했다는 것을. 아버지가 요즘 이상해. 누군가 만나고 계신 것 같아. 조사해드리죠. 빨리 알아봐. 누군지 꼭 밝혀내야 해. 민준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접근하는 여자라면 용서 못해. 그날 밤부터 미행이 시작됐습니다. 한정우의 차를 따라가는 검은색 세단. 펜트하우스 앞에서 대기하는 사람. 빌딩 주차장에서 사진을 찍는 손.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어요. 행복에 취해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빌딩 로비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지만 직원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를 보더니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사진을 찍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화요일 퇴근길에 또 봤어요. 주차장 구석에 서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 한정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정우 씨, 요즘 누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곧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누가요? 모르는 남자인데 자꾸 저를 쳐다봐요. 혹시 사진 찍거나 했나요? 그런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린 씨, 조심하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네. 불안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펜트하우스에서 한정우를 만났어요. 요즘 아무 일 없으세요? 괜찮아요. 당신은요? 저도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혜린 씨,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해요. 네. 그날 밤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목요일 아침 라커실로 들어가는데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혜린 씨, 어제 누가 혜린 씨 물어봤어요. 누가요? 정장 입은 남자요. 혜린 씨 근무 시간이랑 집 주소 물어보더라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알려줬어요. 이상해서요. 고마워요.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왜 나를? 그날 저녁 한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정우 씨, 누가 저를 조사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동료한테 물어봤대요. 제 근무 시간이랑 집 주소를요.
한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 자식들인 것 같아요. 네. 민준이랑 수진이요. 제가 요즘 달라진 걸 눈치챈 것 같아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떡하죠?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하지만 혜린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35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였어요.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김혜린 씨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네. 누구세요? 한민준입니다. 한정우 회장의 아들이죠.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아버지랑 무슨 관계세요? 그게 대답 못 하시겠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그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펜트하우스로 들어가는 저, 한정우의 차에 타는 저, 함께 걷는 저희 모습. 일주일 동안 조사했어요. 아버지가 당신을 만나고 계시더군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청소부 주제에 우리 아버지한테 접근하다니.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사랑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돈 때문이죠? 재벌 회장이 좋았던 거죠?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 많이 봤어요. 돈 노리고 접근하는 여자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는 얼마면 되겠어요? 얼마 주면 우리 아버지한테서 떨어질 건가요? 저는 돈이 필요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웃기지 마세요. 청소부가 재벌 회장을 만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당장 그만두세요. 아버지한테서 떨어지세요. 싫어요. 뭐라고요? 저는 정우 씨를 좋아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그날 밤 한정우에게 말했어요. 정우 씨, 오늘 민준 씨를 만났어요. 뭐라고요? 저한테 돈 때문에 접근했다고 했어요. 그 자식이. 한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린 씨,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민준한테 말할게요. 하지만 정우 씨 자식뿐이잖아요. 당신이 더 중요해요. 저 때문에 가족이랑 사이가 나빠지는 건 싫어요. 혜린 씨, 조금 시간을 주세요. 생각 좀 해볼게요. 알았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토요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여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김혜린 씨죠? 누구세요? 한수진입니다. 한정우 회장의 딸이에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수진이 집안을 둘러봤어요. 좁은 원룸, 낡은 가구들. 여기서 사시는군요.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딸이 둘이라고 들었어요. 쌍둥이죠? 네. 혼자 키우시나 봐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시나 봐요? 침묵했습니다. 얼마 받으셨어요? 한 달에 얼마씩 받고 계세요? 저는 돈 받은 적 없어요. 거짓말 마세요. 조사 다 했어요. 수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난달 500만 원 입금됐더군요. 우리 아버지 계좌에서요. 그건 학원비 도와주신 거예요. 학원비? 수진이 비웃었어요. 청소부 월급으로는 모자라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달라붙은 거군요. 아니에요. 저는 허락 못해요. 우리 아버지는 재벌 그룹 회장이에요. 청소부랑 사귈 수 없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우 씨는 저를 좋아해요. 사랑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아버지는 외로우셨던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15년 동안 혼자 사셨으니까요. 당신은 그냥 심심풀이에요. 곧 실증 나실 거예요. 나가주세요. 알아들으셨죠? 아버지한테서 떨어지세요. 안 그러면 뭐요? 당신 딸들한테 피해가 갈 거예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딸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아버지한테서 떨어지세요. 수진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아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아이들이 걱정됐습니다. 제 때문에 아이들이 다칠까봐.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정우였습니다. 받을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한정우와 헤어져야 할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야 할까?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느낀 사랑이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출근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들 학원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빌딩에 도착해서 락커실로 내려갔습니다.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있는데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한민준이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여기 있어?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나가주세요. 여기는 직원 전용 공간이에요. 닥쳐.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했다며? 어젯밤에? 그건 돈 얼마면 되겠어?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사랑? 청소부 주제에 사랑을 운운해? 화가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사랑할 자격 있어요. 웃기지 마. 당신 같은 여자가 우리 아버지 옆에 있을 자격 없어. 민준이 차가운 커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만 꺼지라고. 아메리카노가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차가운 액체가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렸습니다. 옷이 젖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음엔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 알아들었어? 민준이 비웃으며 돌아섰는데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낮고 차가운 목소리. 한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민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었다. 이 여자가. 닥쳐. 한정우가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가 민준을 밀치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까? 손수건을 꺼내 제 얼굴을 닦아주었어요. 정우 씨, 많이 놀라셨죠? 떨리는 손으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버지, 저 여자 때문에. 다시는 이러지 마라. 한정우가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용서 안 한다. 다시는 혜린 씨한테 손대지 마라. 아버지, 나가. 하지만, 나가라고 했다. 민준이 입술을 깨물며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혜린 씨, 미안해요. 제 아들이.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잖아요. 그가 다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절대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눈물이 흘렀어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락커실을 나와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커피로 얼룩진 머리, 젖은 옷,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수도꼭지를 틀고 머리를 감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하루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한정우에게서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오늘 저녁 만나요. 혜린 씨, 걱정돼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퇴근 시간 빌딩을 나오는데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아니, 낯설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여자와 바람나서 나간 남편 강민이었어요. 혜린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왜 여기 있어? 보고 싶었어?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갑자기 무슨 바람이야? 미안해. 그때는 젊어서 그랬어. 젊어서? 쌍둥이 임신했다니까 도망간 게 젊어서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린아, 나도 후회했어. 정말이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아이들. 지우랑 지훈이 보고 싶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딸들이잖아. 볼 권리 있어. 권리? 15년 동안 양육비 한 푼 안 낸 내가 무슨 권리야? 법적으로는 내가 아버지야.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뭐가 목적이야? 왜 갑자기 나타난 거야? 들었어. 내가 재벌 회장이랑 사귄다며?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소문 다 났어. 청소부가 재벌 회장 꼬셨다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위자료 받을 수 있겠네. 뭐? 비웃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안 주면 아이들 데리고 갈 거야. 내가 법적 아버지니까. 미쳤어? 딸들 잃고 싶지 않으면 돈 줘. 5천만 원이면 돼. 그런 돈 어디 있어? 재벌 회장한테 받으면 되지. 아니면 아이들 데리고 갈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강민아, 제발.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돈 준비 못하면 법적 조치 들어갈 거야. 강민이 돌아섰어요. 아, 그리고 재벌 회장한테도 알릴 거야. 내가 날 버린 남자애들 키우고 있다는 거. 기다려. 일주일. 기억해. 남편 강민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한정우한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저 15년 전에 버려졌어요. 그 남자가 나타나서 돈 달래요. 말할 수 없었어요. 창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집에 도착하니 지우와 지훈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미안, 일이 좀 있었어. 엄마, 괜찮아? 지훈이 제 얼굴을 봤어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없었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혜린 씨, 오늘 정말 미안했어요. 내일 꼭 만나요. 사랑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하지? 한쪽에는 민준과 수진의 위협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강민의 협박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정우도 잃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느낀 사랑이었으니까요.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화요일 아침 한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린 씨, 오늘 점심시간에 꼭 만나요. 하지만 제발이요. 어제 연락 안 받아서 걱정했어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 펜트하우스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한정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젯밤 민준이랑 수진이 만났어요. 네.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반대했죠. 당연히요.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들 준이가 말했어요. 청소부랑 사귀면 그룹 이미지에 타격이라고. 딸 수진이는 울면서 말했죠. 어머니한테 미안하지 않냐고. 한정우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한 가지였어요. 저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을 선택하겠다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우 씨, 혜린 씨, 저는 15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아내가 떠난 후 외로웠죠.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 때문에 자식분들이랑 사이가 나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저는 당신이 좋아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지금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정우 씨 하지만, 혜린 씨, 그가 제 얼굴을 감싸 안았어요.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제발 제 곁에 있어 주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우 씨 사실은, 네, 제가 아직 이혼 안 했어요. 한정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15년 전 저를 버린 그 남자요. 남편 강민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법적으로는 아직 남편이에요. 이혼 서류를 안 냈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 남자가 나타났어요. 한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돈을 달래요. 5천만 원. 안 주면 아이들 데리고 가겠대요. 그 자식이 법적으로는 아버지니까 가능해요. 양육권 주장할 수 있대요. 한정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자식을 둘 수 없죠. 정우 씨 하지만 혜린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어떻게요?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협박했다는 증거 확보할 거예요.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녹음하셨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다음에 만나면 녹음하세요. 제가 보안 요원도 붙여드릴게요. 정우 씨, 혜린 씨,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어요. 그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절대 당신을 놓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게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입맞춤을 했습니다. 깊고 간절했어요. 혜린 씨, 네, 오늘 함께 있고 싶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의 온기가 필요했습니다. 침실로 향했습니다. 사랑해요, 혜린 씨. 저도 사랑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지난번보다 더 간절했습니다. 더 뜨거웠어요.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귓가에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 저도요. 새벽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한정우가 변호사를 소개시켜줬어요. 이혼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15년간 유기했으니 충분히 승소 가능해요. 양육권은요? 어머니께 당연히 가죠. 아버지는 15년간 양육비 한 푼 안 냈고 연락도 끊었으니까요. 안도가 됐습니다. 협박 문제는요? 녹음 증거 확보하면 고소할 수 있어요. 공갈죄로요. 한정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보세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목요일 남편 강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린아, 돈 준비됐어? 조금만 시간을 줘. 시간? 이미 일주일 줬잖아. 일주일은 아직 안 됐어. 금요일까지야. 안 주면 아이들 학교로 찾아갈 거야. 전화가 끊겼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정우에게 전화했어요. 또 협박했어요. 녹음했죠? 네, 했어요. 잘했어요. 증거 확보됐네요. 이제 고소 준비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정우 씨. 당연한 거예요. 당신을 지키는 게 제 역할이에요. 금요일 저녁 한정우와 함께 펜트하우스에 있었습니다.
내일 변호사가 강민 씨한테 내용 증명 보낼 거예요. 무슨 내용이요? 협박 중지 요구하고 이혼 소송 진행한다는 통보요. 그 사람이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면 경찰에 고소하면 돼요. 녹음 증거 있으니까요. 그가 저를 안아주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정우 씨, 당신은 그냥 제 옆에만 있어주세요. 입맞춤을 했습니다. 달콤했어요. 혜린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몰랐어요. 강민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오히려 더 위험한 방법을 쓸 거라는 것을. 토요일 아침 아이들이 학교에 갔어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강민이 서 있었어요. 뒤에 남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뭐하러 왔어? 내용 증명 받았어. 웃기지도 않아.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불러. 불러봐. 나 법정 남편이야. 집에 들어갈 권리 있어. 강민이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아이들 어디 있어? 학교 갔어. 그럼 기다리면 되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가. 안 나가. 아이들 데리고 갈 거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한정우에게 전화했어요. 정우 씨, 강민이 집에 왔어요. 아이들 데리고 가겠대요. 지금 가겠습니다. 경찰도 부를게요. 절대 아이들 보내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강민을 봤어요. 나가. 안 나가면 불법 침입이야. 내 집이기도 해. 법정 남편이니까. 비웃는 얼굴이었습니다. 30분 후 아래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였습니다. 한정우의 차도 보였어요. 경찰 왔어. 이제 나가. 강민이 일어섰습니다. 좋아. 오늘은 가주지. 하지만 끝난 거 아니야. 뭐? 아이들은 내가 꼭 데리고 갈 거야. 기억해. 강민이 나갔어요. 한정우가 뛰어 올라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경찰이 조사할 거예요. 불법 침입으로 고소하겠습니다. 그가 저를 안아주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지켰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남편 강민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이들은 내가 꼭 데리고 갈 거야.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강민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협박과 불법 침입으로 고소당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 승소했어요. 양육권도 어머니께 전부 갔습니다. 정말요? 네, 강민 씨는 15년간 양육비를 한 푼도 안 냈고 유기했으니까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한정우 회장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 한정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정우 씨, 이혼됐죠? 네, 어떻게?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그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축하해요, 혜린 씨. 이제 자유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 만에 자유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공식적으로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민준 씨랑 수진 씨는요? 아직도 반대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당신과 함께 하겠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든지요. 하지만 혜린 씨, 제가 선택한 건 당신이에요. 입맞춤을 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했어요. 2달 후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정우의 제안으로 청소 일을 그만뒀어요. 대신 한정 그룹사회 공헌팀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혜린 씨는 봉사 경험이 많잖아요. 딱 맞는 자리예요. 하지만 제가, 당신은 충분히 자격 있어요. 사무실에 첫 출근했을 때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혜린 씨,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떳떳한 직장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한정우가 지우와 지훈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어요. 할아버지, 저거 타요. 그래, 가자. 아이들이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한정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 민준이랑 딸 수진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정말요? 아직도 반대하지만 예전처럼 심하지는 않아요. 다행이네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혜린 씨, 네. 한정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상자를 열자 반지가 빛났습니다. 정우 씨,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평생 함께 해주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결혼할게요. 그가 일어나 저를 안아들었어요. 사랑해요, 혜린 씨. 저도 사랑해요, 정우 씨.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민준과 수진도 왔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축하는 해줬어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긴 힘들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천천히 가자.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우와 지훈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를 봤어요. 엄마, 정말 예뻐. 고마워, 얘들아. 우리 진짜 행복해, 엄마. 할아버지. 아니, 아빠 좋은 분이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식장으로 들어갔어요. 한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37에 찾은 사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였고 어렵지만 행복했어요. 재벌 회장의 아내가 된 청소부. 23살 나이 차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사랑은 나이도 신분도 뛰어넘었으니까요. 37세에 찾은 사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늦은 나이의 사랑,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